닥통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악 전치 견치 부위에 임플란트 했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오셨는데 63세 여환이셨고요. 환자가 저희 치과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이제 찾게 되신 분이고요. 환자분께서 이 치과를 여러 군데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위에 있는 모든 치아들을 다 발치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저쪽 송곳니죠. 지금 송곳니가 먼저 부러지는 사태가 벌어져서 저 송곳니를 치료하러 오셨던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3번 송곳니가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가 보이죠? 다른 치아들도 특히 10번대 치아들은 동요도가 되게 심하고 좋지가 않으셨고요. 지금 그나마 조금 괜찮은 치아들이 저 24, 5번 소구치 2개였습니다. 그리고 후방에는 대구치가 없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송곳니만 좀 치료를 임플란트로 원하시는 그런 바람으로 오셨는데 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치아들이 다 좋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이 송곳니만 임플란트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임플란트가 무리한 힘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처음 저희 치과 오셨을 때 OPG 모습입니다. 지금 10번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20번대 구치부도 다. 그래서 지금 이 송곳니만 치료해 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썩 내키지가 않았고요. 인접치아, 특히 측절치도 치근단 쪽에 병소가 있고 동요도도 심하고 그런 상태셨습니다. 근데 환자가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다른 치료는 하기가 어렵고 일단 송곳니 부위 치료를 원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00km 그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희 치과를 찾으셨는데 환자분도 굉장히 성격도 좀 젠틀하시고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환자의 바람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을 해봐야겠다. 단 여러 가지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측절치를 먼저 좀 보게 되면요. 측절치가 지금 치근단 쪽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알베올라본의 각도가 레비오 부전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송곳니 23번을 보게 되면 견치 치근만 남은 상태인데 치근이 굉장히 레비알 쪽에 붙은 그런 상태로 업라이트된, 그러니까 알베올라본의 어떤 프로파일과 치아의 루트의 프로파일이 굉장히 다른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24번 소구치를 보게 되면 소구치 역시 치축의 각도가 굉장히 좀 팔라토 버전 됐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팔라탈 루트 쪽은 치주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측절치는 지금 굉장히 뼈가 치조골이 얇죠. 그리고 리전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둔 상태로 옆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견치는 발치하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데 임플란트를 빼고 나서 보통 견치는 루트 프로미넌스라고 부르는데 치근이 있는 그런 외형이 발치를 하고 나면 많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 또한 좀 신경이 쓰이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3차원적인 CT 모습인데요. 견치를 보게 되면 견치 치근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짝 붙어서, 반면 이 측절치 부분은 함몰이 많이 돼 있어서 이쪽에 이제 심한 컨케이비티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동양인들에서 상악 측절치 치근 쪽은 굉장히 꺼져 있고 그 부위에 이제 근육이 바로 인설션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참 요런 괴리감이 있는 부위가 좀 그런 상태셨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뿌리만 남아있는 견치고요. 그리고 앞에 측절치 부위는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알베올라 본 프로파일이 레비오 버전되어 있고 치근도 그런 본 프로파일에 따라서 레비오 버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측절치 치근과 견치 치근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
서로 이렇게 에이피칼로 가면서 모아지는 컨스트릭션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일단 뭐 23번 송곳니는 발치를 해야겠고요. 살려서 쓰기는 좀 어려운 상태셨고, 지금 뭐 치주염 진단, 그리고 22번은 근단 쪽에 병소가 있고, 그리고 환자분 전체적으로 보면 치아 파절과 얼굴도 조금 각지고, 여성분이셨지만 굉장히 저자갑이 세고, 24번에는 크랙도 보이고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룩시즘, 이악물기 이갈이 의심을 해서 이런 진단을 내려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당부라든지 주의사항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했는데, 하나는 23번 임플란트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22번 흔들리고 식은단 병소가 있는 치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크라운을 철거하고 다시 근관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다시 하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22번도 동요도가 있기 때문에 23번 임플란트와의 근접도를 감안해서 그냥 발치를 하고 그 부위를 폰틱으로 처리해서 23번 임플란트에 폰틱이 달린 그런 형태, 이 두 가지를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이제 이런 치료 계획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이제 22번 측절지도 발치하고 그냥 23번 임플란트 연결해서 확실한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1번을 살려서 나중에 퀘스처너블한 예우를 갖는 것보다는 확실한 치료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죠. 자, 이때 23번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요새는 이 외형, 이 23번의 외측의 그 컨투어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임상 테크닉 중에 하나가 치근을 레비알 쪽에 번들본을 잡아주기 위한 치주인대 있죠. 그 치주인대를 그대로 펑셔널한 유닛으로 잡기 위해서 치근의 레비알 쪽만 선택적으로 남기는 테크닉. 그래서 파셜 익스트랙션 테라피라고 하는 커다란 컨셉 카테고리 중에 그렇게 치근을 얇게 남기는 테크닉, 그걸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테크닉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송곳니는 이렇게 CJ에서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 버코 팔라탈로 디멘전이 크죠.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레비알 쪽에 갭 디펙트가 많이 두껍게 나오게 되는데, 그 부위에 고리식을 하더라도 이 외형을 사실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루트 프로미넌스가 있는 그 형태가 많이 무너져서 그쪽이 많이 꺼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의도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CJ에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레비알 쪽에 이렇게 치근을 약 두께 한 1mm에서 1.5mm 사이 정도 되는 두께로만 저게 남긴 겁니다. 저렇게 남기고 나머지 치근은 모두 발치를 한 거죠. 물론 이렇게 견치를 저렇게 남기고 이쪽 부분만 깨끗하게 발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 필요하고 테크니컬하게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이때 고생이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은 어떤 보상으로 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수고를 좀 마다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레비알 쪽에 이렇게 치근을 남기는데, 이 남기는 치근은 레비알 쪽에 그 알베올라 본, 그 본보다는 잇몸 쪽으로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지컬 룹을 착용해서 커다랗게 확대를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정밀하게 보면서 작업을 하고요. 지금 보신 이 상태가 이제 완성된 남긴 루트 조각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임플란트는 팔라탈 쪽에 발치와의 그 찍은 벽, 발치와 벽에다가 이제 드릴링을 해서 사이트 프레퍼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오스테오토미 한 사이트가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레벨 쪽에 이제 갭 디펙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에 고리식을 해야 되는데,
고리식을 식립한 후에 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썼던 그 임플란트 드릴 있죠. 드릴을 꼽아 놓고 지금 보시면 드릴이 꼽혀 있는 상태고요. 이 꼽힌 상태에서 이제 레비알 쪽에 본그래프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도 볼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안 되는 뼈들을 예전에 많이 써왔지만 요새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또 적합하다고 느껴진 고리식재가 자가골이나 동전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그라프트라는 고리식재가 리모델링이 잘 되는 그런 이질감이 없는 그런 고리식재이기 때문에 지금 더 그라프트를 지금 레비알 쪽에 고리식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갭 디펙트가 거의 3mm에서 4mm 가량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부위에 충분히 촘촘하게 잘 고리식재를 채워넣은 모습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잘 채워졌다고 생각이 들면 조심스럽게 그 고리식한 게 무너지지 않게끔 드릴만 살짝 빼는 겁니다. 그래서 빼고 난 형태가 이제 이 모습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팔라탈 쪽에 드릴링한 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식립을 하고 나면 식립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기계적인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고리식재 일부가 이렇게 약간은 떨어져 나가고 흩어져 나옵니다. 근데 저기는 이제 나중에 소프티슈가 돼서 뼈가 될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식립을 한 후에 지금 보면 힐링 어벗을 체결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갭은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방법이 여러 방법이 이제 테크니컬하게는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쪽에 연조직이 가급적이면 두껍게 그래서 이쪽에 볼륨감이 계속 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대구치 6, 7번이 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연조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존 치조제에서 두꺼운 연조직을 조금 띄게 되면 이쪽에서는 힐링이나 어떤 블리딩이라든지 이런 도노사이트 하베스팅 했을 때의 환자의 어떤 디스컴포트나 컴플리케이션이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마이크로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인시전을 두 개를 패럴렐하게 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를 이제 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뗀 거를 지금 보시면 이쪽 발치와의 소프트 티슈가 없는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에다가 위치를 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발치와 소켓의 갭에는 본그래프트를 한 거고요. 지금 연조직의 갭이 있죠. 그 연조직 갭에는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를 커넥티브 티슈를 띄어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위치시키고 지금 버컬 쪽에서 세븐제로 나일론 바늘이 작은 그리고 실도 가는 실로 지금 매트리스 슈처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레비알 쪽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을 이제 먼저 시도를 한 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양쪽의 인터럽티드 슈처를 통해서 상방에서 이렇게 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레비알 쪽의 그 소켓의 인너 사이드의 그 조직과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한 거와 밀착이 잘 되게끔 그렇게 위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모습이 이제 우측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한 게 이제 잘 인테이크가 되면서 연조직 힐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환자는 이제 요동안 계속 그 플리퍼를 사용을 임시치아로 이제 치아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제작을 계속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자극이 있어 보이지만 비교적 잘 남은 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식립한 직후의 OPG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측절치랑 굉장히 근접이 돼 있죠. 근데 측절치 측은 끝에 병소가 있다고 앞서도 말씀이 드렸고 측절치 원심 쪽에 워낙 페리오가 안 좋고 그 다음에 24번 그 구개 측은 쪽도 페리오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설정한 그 어떤 인텍트한 본 레벨에 맞춰서 심은 식립 깊이가 지금 이 정도 깊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치아가 페리오가 안 좋은데 그거보다 상방에 심게 되면 곤란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소 식립이 깊게 된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3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측절지 치근이 이렇게 원심 견치 쪽을 향하면서 휘어 있는데 그 근단 쪽에 염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조금 이런 점을 조금 당부를 드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보철 과정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고정도 좋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비교적 잘 안정되게 나왔고요. 지금 수루 콘빔 CT 촬영한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우측에 이렇게 레비알 소켓 쪽에 하얗게 보이는 저 부분이 잔존 치근입니다. 치근을 저렇게 남기고 그리고 본그래프트한 게 이제 가운데에 임플란트와 그 사이에 채워진 게 보이고 있고요. 임플란트는 팔라탈 쪽에 본 하우징 골병을 따라서 드릴링을 해서 심겨졌기 때문에 비교적 고정은 잘 나왔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확대해서 보시면 잔존 치근을 남긴 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보철 과정으로 가야겠는데요. 엑시알 컷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 루트 프로미넌스가 굉장히 견치가 루트 디멘전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만 이렇게 남긴 거고요. 실제 임플란트는 굉장히 그 팔라탈 쪽에 심겨진 게 보이고 치근이랑 가까운 부위 그런 부위들이 에피칼 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컷을 보게 되면 그 측절치에 치근단 병소가 있는 부분이랑 너무 가까운 그런 게 확인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철을 좀 빨리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제 환자분이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11주 만에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밥을 빼고 그동안 팔로업이 안 됐다가 이제 바로 또 내원을 하셔서 이제 본을 뜨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 레비알 쪽에 컨터가 잘 살아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쉐이드 테이킹을 하고 힐링어벗을 뺀 후의 모습인데 이렇게 뺀 쪽에 그 레비알 쪽에 보면 약간 발치와의 그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한 그런 흔적들이 유추할 수 있는 컨터들이 서피스 텍스처가 약간 다르죠. 이제 그런 게 보이고 있고 비교적 레비알 쪽의 컨터는 잘 유지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본을 뜨고 이제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13주 만에 이제 세팅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팅하는 날 이제 임플란트 보철을 세팅을 하면서 이 측절치를 바로 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작은 처음에 인상을 떴을 때, 이 인상을 떴을 때 제작을 하면서 기공소에는 22번을 모델에서 삭제해가지고 삭제한 상태에서 오베 폰틱 디자인을 해서 23번 임플란트와 연결해서 제작을 해달라. 어떻게 보면 조금 기공사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이 환자의 그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는 여건상 내원을 자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세팅하는 날 마취를 하고 저 측절치를 이제 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치를 하고 에피칼 쪽에 그래놀레이션 티슈를 제거한 모습이 되겠고요. 발치한 측절치를 보면 페리오도 안 좋고 지금 2차 충치가 있어서 치근단 병사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발치는 쉽게 됐고요. 발치한 부위에 이제 고리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콜라겐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고리식제 중에 합성골 BCP와 HA가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 고리식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와에 이제 비교적 고리식제가 잘 유지되게끔 그렇게 아주 채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힐링어벗을 빼고 바로 보철물을 장착을 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식립 포지션이 좋았기 때문에 스크류 홀이 이제 구개측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어벗과 이 캔티레버 폰틱이 부착된 임플란트 크라운을 미리 이제 레진 세멘으로 이제 접착을 해가지고 마치 스크류 타입처럼 조립을 하면서 세팅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세팅이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이제 세팅 지그를 제가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세팅 지그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쪽 그 폰틱 부위는 고리식제를 굉장히 오버 필링을 시켜서 폰틱이 이제 약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들뜬 공간이 없게끔 밀착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렇게 리바운드가 될 만큼 이 폰틱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고리식재는 좀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세팅 지그가 이제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이제 구개 측에서 보게 되면 구개 측에 이렇게 이제 스크류 홀이 어버트먼 스크류 홀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13주 만에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세팅을 한 후에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체크업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지를 좀 판단을 하고 교합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23번이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 자리고 22번은 폰틱입니다. 폰틱은 세팅하는 날 고리식을 한 거죠. 그래서 교합 면적 모습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발치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견치의 그 루트 프로미넌스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루트 멤브레인을 테크닉을 통해서 치근 일부를 남기니까 그 치근과 펑셔널 유닛으로 치근의 레비알 쪽,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번들본, 알베올라본 요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펑셔널 유닛이 그대로 저 버컬 쪽의 진지발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합적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홀 레진 필링을 해서 이제 메워드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 전과 지금 세팅하고 한 달 됐을 때 비교를 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루트 프로미넌스를 그대로 견치 쪽에 유지하고자 했던 게 유효하게 가장 만족스러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다만 측절치 부분은 세팅하는 날 발치를 하고 고리식을 했지만 연조직 이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연조직의 컨터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그 견치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시면 굉장히 그 루트에 마치 루트가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했지만 루트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컨터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 발치한 쪽에 그 덴토 진지발 파이버들이 치근이 이제 제거가 되면 제가 이제 본 레벨까지는 컷다운을 해서 레비알 쪽에 치근을 남기지만 덴토 진지발 파이버랑 연결된 치근 부위는 삭제가 돼서 없잖아요. 하지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이런 연조직의 컨투어도 유지가 된 게 보입니다. 반면 그 22번 부위는요, 발치하고 고리식을 했지만 연조직 이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비알 본 상방에 있는 연조직의 컨투어는 좀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볼륨이 좀 꺼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대조적인 거죠. 루트 멤브레인을 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까지 해서 본과 소프트 티슈의 볼륨을 모두 다 유지하고자 의도했던 부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고요. 본이 꺼지지 않게끔 측절치 발치한 부위에 고리식을 하긴 했지만 연조직 이식을 안 하고 그리고 치근을 남기지 않았죠. 치근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발치를 했기 때문에 번들본이 이제 흡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투어가 변화가 생긴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켓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해서 발치하고 본그래프트를 많이 하지만 실제 프리저베이션 그 있는 그대로 정말 그대로 보존이 되는가 저는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저베이션이 아닌 거죠. 있는 게 그대로 보존되는 게 프리저브인데 사실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번들본을 잃게 된 거고 연조직의 덴토 진지발 파이버들이 끊어지면서 연조직 발치하고 나서 마지널 진지바 쪽에 슈링키지가 오면서 볼륨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참 대조적인 하나는 루트 파셜 익스트랙션 테라피를 통해서 펑셔널 유닛을 남기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한 부위와 옆에는 고리식만 한 부위가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비교가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한 상태의 OPG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한테 조심스럽게 잘 사용을 좀 당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측 저작으로 지금 이쪽에 견치와 소구치만으로 저작을 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였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9.5개월 그리고 오클루잘 로딩을 하고 6개월 됐을 때 한번 팔로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촬영한 모습 금년 이제 6월 달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대로 견치 쪽에 컨터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폰틱 부위도 그 당시 그 세팅하고 한 달 됐을 때보다 더 볼륨이 흡수가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비교적 그냥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그 치주가 안 좋은 분이셨는데 타액이 끈적끈적하고 점조도가 높아서 지금 보면 이런 버블들이 많이 제거가 안 된 상태로 촬영이 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큰 변화 없이 지금 9.5개월 되셨을 때 모습인데 초진에 비해서 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라고 특별히 많이 이렇게 꺼지거나 한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 잘 유지가 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그 세팅하고 1개월 됐을 때와 약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측절치가 이제 발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측절치가 발치가 되면서 번들번이 없어지고 발치 보존술을 하긴 했지만 고리식을 했지만 번들번이 흡수가 되니까 약간 이제 그런 변화들이 근심 쪽에서는 약간 느껴지는 컨투어의 변화가 그래서 원심 쪽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근심 쪽에 있었던 발치전 상태보다는 약간 볼륨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콘빔 CT로 이제 확인을 해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원심 쪽에는 루트를 남겨서 저렇게 페리오돈탈 리가먼트가 유지됐던 부분은 볼륨이 잘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측절지 발치가 됐던 부위 가까운 쪽은 약간 이제 볼륨이 줄어든 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자리 보시면 고리식을 해가지고 골 이식한 게 그대로 잘 채워져 있는 그 라디오 덴시티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22번과 가까운 쪽에 23번 쪽은 약간 변화가 볼륨 변화가 있는 게 보이고요. 원심 쪽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XRV에서 관찰을 한 건데요. XRV에서 보면 이제 임플란트를 굉장히 팔라탈 쪽에 치우쳐서 심었기 때문에 레비알 쪽에 남겨놨던 치근이 약간 디스탈 쪽에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소구치와 연속성이 있게끔 그대로 잘 유지가 됐는데 측절치를 발치하고 나니까 측절치 쪽 가까운 쪽에 미지알 쪽의 컨투어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한 이제 엑스레이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견치의 식립 각도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료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콘빔 CT의 단면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게 됐는데요. 수술 전에 이런 견치에 치근만 남아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가운데는 발치 파셜 익스트랙션 테라피로 레비알 쪽에 치근을 일부 남기고 발치 Y는 고리식을 하고 팔라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수술하고 수술 기준으로 9.5개월 됐을 때 그리고 최종 보철물은 5.5개월 됐을 때 콘빔 CT 촬영한 걸 보게 되면 일부 치근을 남겼던 부위가 흡수가 일어났고 일부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갭 디펙트에 고리식한 것도 많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렇게 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23번에 약간 근심 쪽을 제가 커팅한 섹션이 되겠고요. 23번에 약간 원심 쪽에 모습을 보게 되면 치근이 있었고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치근 파셜 익스트랙션 테라피로 치근을 남겼고 나중에 이제 9.5개월 됐을 때 모습인데 이렇게 치근이 그대로 페리오돈탈 리가먼트를 유지하면서 번들번을 잡고 있는 부분은 컨투어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는데 이 에이피칼 쪽은 워낙 치근이 이제 본 엔벨롭에 바짝 붙어서 돌출되어 있던 부위거든요. 근데 그 부위는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런 변화가 되겠는데요. 측절치 부위를 또 한번 볼게요. 측절치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세팅하는 날 발치를 하고 고리식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고리식을 한 후에 5.5개월 됐을 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치 그대로 그 유지가 잘 된 것처럼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은 잘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엑시얼 뷰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 루트 멤브레인을 테크닉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놨던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위는 주로 디스탈 쪽이었고요. 미들이랑 디스탈. 그리고 임플란트는 팔라탈로 많이 당겨서 심다 보니까 측절지 쪽에 가까운 쪽에 이게 에피칼 쪽이 위치가 됐었는데, 근심 쪽은 볼륨이 약간 발치하고 나서 약간 줄어든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치한 측절지 부위는 그대로 고리식한 것들이 컨투어가 잘 약간은 레벨 쪽에서 꺼지긴 했지만 발치한 소켓 부위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심미 부위에서 발치를 하고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 것에서 이제 특히 견치 부위는 워낙 루트가 이렇게 좀 볼륨이 크죠. 그리고 레비알 본이 얇고, 그리고 루트가 지금 경우처럼 굉장히 업라이트 돼서 버컬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경우에 과연 볼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볼륨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심미적이고 여러 가지 주변과 조화로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과연 이런 게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가 됐다라는 생각을 이 케이스 통해서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 견치를 만약에 그대로 다 발치했다면 이 케이스에서 측절치에서 보였던 그런 변화처럼 레비알 쪽에 번들번이 흡수되면서 아무리 고리식을 하더라도 약간 볼륨을 잃게 되는 면이 있겠죠. 그러면 루트 프로미넌스, 마치 루트가 있는 것처럼 한 그런 컨터를 일부 잃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본의 어떤 갭의 문제는 인트라 소켓 그래프트를 하고 파샬 익스트랙션 테라피로 루트를 남김으로써 하드 티슈의 어떤 볼륨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 볼륨을 잃게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연조직이죠. 발치를 하게 됨으로써 마지날 진지바가 발치화 쪽으로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덴토딘지발 파이브가 끊어지면서 그쪽의 잇몸들이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지는 그 볼륨을 상쇄해서 보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 케이스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조금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조그만한 커넥티브 티슈를 띄어서 채웠던 거죠. 그래서 하드 티슈와 소프트 티슈의 컨투어를 그대로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송곳니의 그 발치 후에 임플란트 회복이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대조적으로 이제 측절지 부위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발치를 전체적으로 했고 고리식을 했지만, 그리고 연조직 이식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볼륨의 변화는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재미난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견치를 사실은 발치하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적에 이런 하드 티슈와 연조직의 볼륨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고려 사항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